안녕하세요. 오늘 구해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는 주식들을 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10개 종목을 골라서 하나씩 저희가 이제 리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업 ASML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또 어떤 시장에서 악재들이 있고 그 악재들이 언제 해소될지 또 언제 사면 괜찮을지 이런 것들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SML 홀딩스, 네덜란드 회사이고요. 그래서 주요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한 1년 동안에 4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400달러도 살짝 깨지는 이런 때까지 좀 빠지기도 했는데, 이걸 촬영하는 시기 이후에 또 주가가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한 70달러 정도 수준까지 지금 반등해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영상하고 이렇게 이제 시차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찍고 났더니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찍고 났더니 오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인 종목들로 보면 어쨌든, 이 10개 구해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 한 40%에서 많으면 한 60%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업사이드로 올라간다고 하면, 시기는 충분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그날그날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런 악재들이 해소되고 있는지,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ASML 홀딩스의 이제 주가 하락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지금 하향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조금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매출 성장이 조금 멈추다 보니까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이제 비용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익률이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패스트 십먼트의 증가로 인해서 매출이 이연되는 거.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매출로 잡혀야 되는 것들이 패스트 십먼트, 이건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어쨌든 ASML의 주가를 좀 누르는 이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업의 내부적인 이슈고요. 요거를 둘러싼 외부의 이슈의 환경들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빅테크 기업이나 테크 기업들에 대한 하락, 그다음에 반도체 경기가 이렇게 좀 아직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ASML 홀딩스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거든요. 그건 어차피 시장 환경이, 외부 환경이 바뀌면 금세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내부에서 ASML 홀딩스가 나가는 이쪽 부분들을 조금 집중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단위는 전부 다 유로입니다. 유로 단위고요. 그래서 3분기 매출액이 57.7억 유로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10% 정도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6%. 그래서 고속 성장하는 것에 비하면 성장률이 좀 꺾여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33.5%로 전분기 30.4%에 비하면 좀 2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어요. 마진율은 다행히 조금 개선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4.29 유로로 전년 대비해서는 0.4%, 전 분기 대비해서는 21%. 그래서 이제 이익률은 최근에 분기 조금 좋아지고는 있으나 어쨌든 매출 성장은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최근에 나와 있는 그 실적입니다. 세부 내역을 조금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결국 이제 장비 부문의 이 대부분의 실적이죠. 이 장비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극자외선이라고 하는 EUV라고 요 도표에도 나와 있죠. EUV라고 돼 있는 요 노광 장비를 만드는 이제 매출 비중이 51% 정도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R, FI, 요게 액침 불화, 아르곤, 이거 이제라고 하는 건데, 이 노광 장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 그릴 수 있는 것들을 바르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그림을 실제로 그려야 되잖아요. 회로를 그려야 되는데, 이 회로를 그릴 때 있어서 광원, 노광이라는 게 그런 뜻인데, 광원을 무엇으로 쓰느냐, 이제 요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EUV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극자외선을 쓴다는 거고요. 여기 AR-FI라고 되어 있는 거는 불화 아르곤이라는 걸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이가 EUV가 훨씬 더 비싸고 더 미세 회로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도체 장비 라인을 3나노냐, 2.5나노냐, 2나노냐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 이게 얇으면 얇을수록 사실은 EUV 장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ASML 홀딩스가 생산하고 있는 이 EUV 장비에 대한 매출이나
독점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ASML 홀딩스가 만들고 있는 EUV 장비는 세계에서 이 회사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SMC도 올해 상반기에 이미 다 발주를 넣어놓은 상태고, 삼성전자도 발주를 넣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지금 발주를 넣는 이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EUV 장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뭐 조금 싼 장비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천억 정도 한대, 2, 3천억 정도로 하고, 좀 최근에 이제 더 이렇게 낮은 이제 회로를 얘기하는 더 낮은 나노의 이제 장비들,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즉 아마 이제 경쟁이 대부분 2025년도로 보고 있던데,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그때는 더 어쨌든 성능이 좋은 이 EUV 장비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 장비들은 대략 이제 대당 5천억 정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대만 사도 1조 원 정도를 투자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내야 되니까, 웬만한 반도체 생산량을 하고 있지 않은 회사들은 사실 EUV 장비를 구매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TSMC,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뭐 주력으로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발주를 넣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로 봤을 때는 EUV가 한 51%, 이제 이쪽 비중이 높고, 실제로 1년에 한 50대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가 60대. 그러면 매출액 비중으로 보면 한 2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20%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비중이 50%니까 EUV 장비만으로도 대략 매출액이 한 10%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내년도에만 하더라도 캐파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KPX라고 하는 우리 설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늘릴 수 있는 구조들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좀 설비 증설에 따른 이게 대수들이 좀 꽤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제 가이던스를 보면 2025년도까지 약 90대 정도를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대니까 약 40대면 약 80% 정도 증설이 일어나는 거죠. 더 많이 생산하는 거고, 그 80%에 대비해서 매출 비중이 대략 뭐 한 50% 정도 되니까 매출액이 한 40% 정도까지는 2025년까지 2020년 3, 4, 5 3년의 매출액 40% 정도까지는 충분히 늘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대수들도 나중에 좀 더 비싼 고가의 대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회사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독점 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반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떤 기업을 가장 먼저 선호해서 넣을 거냐 그러면 반드시 이 ASML 홀딩스가 가장 1순위로 검토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이 많이 사용되죠. 이쪽이 아무래도 메모리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이제 고사양의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전력도 조금 써야 되고, 전력을 조금 쓰는 데 비하면 기능은 엄청나게 좋아야 되고, 사이즈가 작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 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로직 쪽이 훨씬 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 타이완, 요게 이제 TSMC가 주로 이제, 네, 주문하는 거겠죠. 사우스 코리아라고 된 여기가 이제 우리 이제 삼성전자, 네, 그리고 일부 SK 하이닉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ASML 홀딩스는 실적 부분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까지, 지금은 이제 반도체 경기가 이렇다 저렇다, 그 다음에 물류 쪽의 문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있지만, 이 회사가 설비가 늘어날수록 훨씬 더 매출을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주가가 대부분 뭐 기업에 관계없이 다 빠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옥석을 가려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옥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SML 홀딩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가이던스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발표는 4분기에 매출액 61억에서 66억 정도, 요 정도고, 3분기에 이제 57.7억이었으니까 좀 그래도 이제 분기 매출이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총이익률은 지금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설비 투자하고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지고 나면 결국 이제 마진이나 이런 것들은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연간 매출액 올해 가이던스가 211억 유로로 지금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13% 정도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57% 성장하다 보니 주가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성장률이 상당히 이제 조금 겸손해졌죠. 13%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지만 2023년도에는 다시 또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충분히 해서 2025년까지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라도 매출액이 두 자릿수 이상들은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라는 거를 네, 강점이라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가이던스가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2023년도, 4년도, 5년도까지도 두 자릿수의 매출액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몇 개 이제 재무지표 차트를 좀 보시면 이익률이 이제 과거에 한 20%대 뭐 중반 25%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가 이제 뭐 매출액이 급등하니까 그렇죠. 매출액이 아까 뭐 40%씩 50%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뭐 마진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이제 고정비가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마진율이 지금은 한 30%대로 고마진 기업으로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요 마진이 약간 일부 지금 조금 훼손이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30%대의 영업 마진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과거보다 훨씬 더 지금 좋아진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회전일수를 보면 이게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쉽게 얘기하면 ASML 홀딩스가 이제 물건을 받아서 이제 판매하는 이제 이런 때까지 걸리는 날짜인데 보통 이제 8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한 대를 쉽게 뭐 원재료 뚝딱뚝딱 조립해가지고 물건을 인도하는 데까지 8개월이 걸리는데 과거에 지금 한 뭐 200일에서 200 몇십 일에서 최근에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막 엄청나게 뭐가 뭐 안 좋을 정도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고 과거에 보면 이제 더 높다가 이렇게 좀 빠졌죠. 그래서 이건 뭐 훨씬 더 빨리 팔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뭐 3개월이라고 하는 뭐 90일이 넘어가면 위험하다 막 근데 그거는 그냥 절대적인 기준이고요. 이 회전일수를 보실 때는 반드시 그 회사의 전체 기준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물건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뭐 6개월씩 걸리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6개월보다 더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이나 그 기업의 특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회수는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 한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의 재고 회전 일수를 가지고 있고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주가 하락 이유 중에서 뭐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가이던스 일부 하향이 됐다. 그 부분은 지금 악재지만 2025년도까지는 EUV 장비가 90대까지 확대될 거고 매출 성장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어렵지만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두 번째, 그러니까 비용 증가로 이익률 하락한 부분들도 이 회사가 이제 설비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들어가면서 있는 일이거든요. 요거 자체도 설비 투자를 통해서 EUV 장비를 더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익률도 회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패스트 시먼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요청이 되고 있는데 패스트 시먼트라는 거는 이 회사 장비를 만들면 이제 테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잘 만들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실제로 공정 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를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하고 ASML 본사에서 하고 업체에다가 이렇게 쭉 선적해가지고 보낼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만들어서 보내면 일단은 물건을 보내면 이때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매출 채권도 끊고 그러니까 저기 세금 계산서를 끊으면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데 패스트 시먼트는 뭐냐면 요게 아니라 일단은 빨리 선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면 쭉 보내서 실제로 생산할 공장에다 보낸 다음에 그 공장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를 해서 이상이 없네요. 그러면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실을 때 바로 발생했던 매출에서 도착해서 그 회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걸 오케이 받아야 되는 형태의 매출의 비중들이 조금 늘어났어요. 요청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가이던스가 아까 낮게 나오고 실적이 낮게 잡혔던 이유가 뭐냐면 요 기간만큼 걔네들이 테스팅이 끝나야지 매출이 잡히잖아요. 매출이 이연된 게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안 늘어난 게 아니라 매출이 이연. 그러니까 이연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밀린 거죠. 밀렸어. 매출이 안 발생한 게 아니라 매출을 인식하는 시기가 올해가 아니라 내년 초 1분기로 좀 밀린 금액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패스트 시멘트가 아니고 기존의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 아마 회사 측이 제시했던 가이던스를 충분히 달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매출 이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했는데 결국은 이 그러니까 이연됐던 매출액이 2023년도 올해 쫙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신 올해 성장률이 조금 더 높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가이던스가 낮아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요소는 아니고 이런 이연된 부분들이 좀 매출액 가이던스를 맞추지 못하는 좀 낮아지게 되는 요인이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EUV 장비를 더 많이 팔아야 되니까 거기에 설비 투자 들어가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이익률이 낮아진 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회사의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잘 살펴보면 결국 시간의 문제지 다 해소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크게 리스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현금 흐름상으로 봐도 영업활동 흐름은 굉장히 잘 창출하고 있죠. 재무활동 마이너스니까 이걸 통해서 뭐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이런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뭐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실적하고 이제 가이던스들을 좀 이제 올해하고 내년도에 보면 2022년도에 매출액 가이던스가 이제 여기는 이제 가이던스도 억 달러 기준, 앞에는 이제 유로로 제가 적어드렸는데 올해가 마이너스 2% 정도 매출액이 줄고 주당 순이익 9%. 이 부분이 아까 매출액이 줄었던 부분들이 결국은 처음에 제시했던 가이던스보다 낮아진 거거든요. 그 중에 핵심 요인이 그 매출 이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2023년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매출액이 다시 10% 후반대 정도까지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254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20억 달러. 20.38달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23년도 실적이에요. 이미 주가는 2020년도 실적을 이미 다 반영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끝난 거고, 우리가 포커스를 봐야 되는 건 23년도 실적인데 내년도에도 꽤 성장하는 기업 중에 들어가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만 좀 안정화되면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유형에 속하는 그런 업종이자 기업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와 이제 컨센서스를 좀 살펴보면요. 이 회사는 이제 많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그냥 바이 의견을 냈고요. 목표가는 이제 652달러. 현재 400달러 깨졌을 때 이제 화면인데 거기에 대비하면 63% 정도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적정 주가는 650달러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셈인 거죠. 이 두 분이 이제 내셨으니까 한 분은 510달러에 냈고 한 명은 794달러에 낸 거죠. 근데 510달러만 하더라도 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두 분이 다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증권사 목표 주가하고 보시면 이미 주가는 이미 많이 하락해 있고 목표가가 이제 따라 떨어지기 때문에 이 괴리가 큰 상태라 앞으로도 지금 두 분만 의견을 내기 때문에 자주 리포트는 안 나오겠지만 낸다고 하면 내 목표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여기 지금 400달러, 510달러 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올라와서 이게 400달러를 넘어갔거든요. 지금 470달러 갔으니까 더 낮추긴 쉽지는 않겠네요. 이제는 400달러, 510달러니까. 만약에 ASM 홀딩스가 510달러를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반대로 다시 투자 의견이 중립이 아니라 비중 확대나 목표가 상향이나 이런 걸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가, 애널리스트들 목표가나 이런 것들은 주가에 하향하는 경우들이 성향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진단하는 결과로 보면 91점인데 미국 전체 상장돼 있는 6,200개 정도 기업들 중에 8위예요, 8위. 그냥 91점. 그러니까 모자람이 거의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이든 수익성이든 현금 창출력이든 독점력이든 미래성장성 벌써 2023년도 데이터를 얘가 반영해서 이미 그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초이스탁 US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다 무료로 전 종목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검색해 보세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적정 주가를 보면 이제 AI가 계산한 저희 내부 적정 주가는 650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 시장의 외부 압력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만 개선이 되면 빠르게 제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 PER 지표를 봐도 이제 과거에 제일 낮았던 요 수준 이하까지 지금 쭉쭉쭉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과거에 주가 많이 오를 때 50배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26배 이런 정도니까 10년 동안의 데이터만 봐도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한 10% 더 빠지면 그냥 바닥권 이렇게까지 오는 거니까 많이 착해진 거죠.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하고 보셔도 보면 주당 순이익이 약간 꺾이긴 했지만 내년도에 예상 실적을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주당 한 20달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라인이 쭈르르 올라가서 여기 18달러를 뚫고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계속 여기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익은 올라가는데 주가가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가면 결국은 시장상에 되면 이 주가들도 다시 따라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충분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관심 가지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ASM 홀딩스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실적 가이던스 하향 문제들도 있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매출 이연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적 가이던스를 맞추지 못했고 매출액 성장을 발목을 잡았다. 두 번째, KPX, 설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증가로 해서 이익률이 좀 낮아진 점이 있지만 2025년도까지는 EUV 장비를 연간 90대까지 늘릴 거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률이 상당히 두 자릿수를 꾸준히 앞으로 한 3년 동안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성장주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악재에 눌려 있지만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길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거의 약점을 찾아보기 힘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주가도 과거에 무슨 엄청나게 비싸던 $800-900 가던 이런 시즌에서 지금은 막 $400 이런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싼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데이터들 잘 확인하시고 또 필요한 기사들도 좀 더 서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용기를 내서 ASML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좀 분할 매수해도 되는 그런 충분한 가격대에 좀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이 의견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것들 또 정보들 보셔가지고 최종 판단하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데이터나 이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ASML 홀딩스에 대한 구해주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ASML 홀딩스 많이 올라서 잘 구해지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